흑백 사진을 찍고 싶으면 카메라에 흑백 필름을 넣으면 된다. 흑백 카메라는 없다. 세상의 모든 비행기엔 폭발물을 탑재할 수 없다. 소음이 싫으면 이사 가면 된다. 모든 음식물은 변한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마련이다. 신해철의 Ghost Station. 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욕을 하게 되겠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또 욕을 하게 돼요. 세상은 혼자 하기는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20이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글쎄 30이어도 마찬가지니까 40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50이 돼도 그렇겠죠. 아마 이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인생살이라는 게 어차피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절망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는 우리들. 이게 절망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끝까지 가서 득도라도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까. 득도라, 득도. 득도. 아주 먼 일이겠네요, 득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슈퍼 울트라 비참 몇억 광년짜리 지질이 궁상. 포티스에 대해 음악으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노래 제목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현재 저도 잠깐 까먹었으니까 ghoststation.lycos.co.kr 가셔서 선곡표도 보시고 무슨 노래 틀었는지도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sbs.co.kr을 통해서도 고스트스테이션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청승을 떨면서 한번 방송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의 방송의 반응을 본 결과 엽기적이며 해괴망측한 행위에 대해서 다들 무지하게 환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밤에 조용하게 품위 있게 음악을 감상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래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외당하면서 앞으로 이 방송이 상당히 개판 5분 전으로 가겠구나,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써있는 글들도 변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지를 않나, 지금 거의 개판 5분 전으로 게시판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약간이라도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침착하게 지금 방송 초창기에 침착성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오프닝으로 점잖은 폼을 잡아봤습니다. 몇 분이나 가나 한번 조용하게 가보자고요. 주위에서 곳곳에서 앞으로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 되기 위한 빛나는 새싹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연소 드라큘라 동자 스님의 망각.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서 현재 주파수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컴을 켜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현재 절 닮은 올빼미 조카, 일명 동자 스님, 헤어스타일이 동자 스님임, 미 트러블 메이커로 출연하는 바람에 유령 방송의 드라큘라로서의 제 전도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요. 녀석은 컴퓨터 하면 환장하는 놈으로 그의 나이 올해 겨우 4살, 만으로는 2살에 불과하나
현재 백수인 저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방자한 녀석으로 그의 수면 시간을 제외하곤 컴 사용이 절대 불가한 상황입니다요. 근데 애들은 원래 자는 시간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얘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구나, 애가. 애 새끼가 밤에 일어나면 그것도 그 집안 분위기 되게 재밌는데. 제가 아는 그 선배들 집은요, 뭐 어차피 저나 선배들이나 다 딴따라니까 애들도 다 밤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항상 밤에 깨 있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애도 밤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엄마 아버지랑 같이 놀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던데. 어제는 온갖 가먼이설로 녀석을 겨우 정말 겨우 꼬드겨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해출님의 축축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약 10여 분 지났을까 메가데스의 노래가 나오자 녀석이 창을 휙 닫아버리더니 에이 쉬 안 들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녀석은 해출님의 모노크롬을 들으며 한 댄스 하던 놈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바 현재 모차르트류의 클래시컬한 음악과 산토끼류의 음악에 길들여져 메가데스류의 시끄럽고 하드한 그것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불온한 사고를 점차 벗어나고 있긴 하나 아직 과도기로서 한때 녀석은 TV를 보다가도 검은 복장의 인물이 등장하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짜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음침한 비주얼 보이스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저의 달콤한 수면까지 방해하는 녀석 때문에 방송 시작 이후 새벽 4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자 스님을 우째야 할까요? 해철님의 조언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음침한 목소리라든가 음침한 음악에 분명히 이해하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 사회 각처의 그 세뇌와 보수 기득권으로의 회유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드라큘라로서의 소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근데 뭐 어차피 남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글 보내신 아이디 동자스님 이분이 일단 이 조카 동자한테 시달림을 받지 않고 밤에 우리 방송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우유 먹을 나이는 이제 거의 지났으니까 저기 뭐 밥 먹거나 아니면 간식 먹을 때 우유 한 잔씩 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술을 타봐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꼬라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자빠져 자지 않을까요? 그럼 편하게 방송 안 되나? 잡혀가나? 때려버 안 되지 애를 때리면 목을 졸릴 수도 없고. 아 그러면 낮에 열심히 놀아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낮에 놀아가지고 무지하게 비행기 태우고 애를 뺑뺑이를 무지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밤 되면 자겠지 뭐 지가 별 수 있나? 뺑뺑이 돌려보시고요. 안 되면은 또 연락 주세요. 전저러전전전전전전전 그놈 내 동생 시리즈 1 신기한 놈 보내신 분 밤의 여왕 드라큘라 내 나이 12살의 봄 12살의 봄 12살의 봄 당시 내 동생의 나이는 7세 단 10분을 가만히 못 있는 그 또래 애들의 습성에 걸맞지 않게 벌써 1시간이 되도록 이놈은 방에서 뭘 하는 걸까 조심스레 문을 열고 이놈의 뒷모습을 훔쳐보던 나 너무나 서늘하고 조용한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무언가를 세며 누나 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응? 왜? 이놈이 드디어 싸늘한 시선으로 뒤를 돌아본다. 누나 콘택 600이 왜 콘택 600인지 알고 있어? 몰라. 이놈의 차가운 웃음. 혹시 캡슐 안에 알갱이가 600개가 아닐까? 더욱더 차다 못해 얼음장 같던 녀석의 마지막 말은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6번을 세봤지만 분명히 그 알갱이들은 600개가 넘어. 이후로도 그 녀석의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수없이 관찰되었다.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콘택 600이 정말로 왜 콘택 600인지 알고 싶어서 콘택 600 까가지고 그 안에 든 걸 600개를 세했다는 거죠. 에휴, 될성 싶은 나무 아니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헷갈린다. 하여간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나중에 원 오브 어스 밤의 자식들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소질들을 타고났네요.
우리 엄만 좀비인가 흡혈귀인가 연기자였나. 어제 첫 방을 인터넷으로 듣다가 너무 좋아서 정신 못 차렸당. 근데 아주 신경질적으로 진동이 울렸당. 여보세요 하는 순간 엄마의 엄청난 목소리에 놀랐다. 쩌비 가수해도 되겠다. 성량 무지 커서. 어디야? PC방. 여기도 약간 에코가 필요하겠다. 엄마 목소리에. 전화 끊는 대로 안 오면 죽음이야. 문 잠가버릴게요. 허걱 뭔가 불안해서 서둘러 인터넷을 끝내고 집에 오니 화났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나긋한 목소리로 집에 일찍 다니라 하더라. 허걱.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괜히 누웠다가 일어나서 전화기 수화기 꼬인 거 풀고 그 야밤에 내가 사다 준 이박사 테이프 틀고 좋아 좋아 그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아주 어제 방송 듣는데 고생했다. 뜨아 오늘은 어제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긴 어제 나더러 방송 들으면서 나도 방송 들으면서 웃고 그래서 엄마가 미쳤다고 했으니까 그럼 피장파장인가? 제가 볼 때는 어머니는 약간 뭐라 그럴까 환자 쪽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캐릭터를 만드는 문제 때문에 지금 초창기 그러니까 빨리 첫날부터 출석하지 괜히 막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방송 듣다가 지금 무지하게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잠시 뒤부터 안내 방송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캐릭터 레벨 완결판 보내신 분 정신병 환자 레벨 0.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혼란에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고요. 서론. 아이디 캐릭터 레벨이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그 캐릭터의 레벨을 키우며 일정 레벨이 되면 여러 개의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예,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본론, 표시 방법 및 등록 방법. 예를 들어 정신병 가로열고 환자 레벨 0이라고 쓴 경우 아이디가 정신병, 캐릭터가 환자, 레벨이 0이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등록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어딨냐는 거다. 자신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나중에 채팅룸이 생겨서 채팅을 할 때 사용하면 그게 등록이 되는 것이다. 즉 무슨 회원 가입처럼 홈피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이 글을 쓰고 활동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활동을 많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쓰면 애매해지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을 기억하겠죠.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냥 마음대로 고르면 된다. 캐릭터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비추어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르면 된다. 종류는 밑에 1. 대마왕. 이것은 해철림 고유 캐릭터로 일반 국민 사용 불가. 좀비. 새벽 2시. 공원 또는 방구석에서라도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배회하는 자. 눈동자에 초점도 없으며 이 시간에 깨어있는 어떠한 목적도 없어 보인다. 말을 걸 경우에는 대답하는 속도가 엄청 느리며 우어라든가 쿠액이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 이 각 캐릭터별로요 방을 이제 따로 만들 예정이에요. 좀 시간이 되면은요 곧 만들 텐데 그래서 좀비방, 유령방, 환자방 이렇게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각 방을 대표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생기고요. 그 방에 있는 이제 뭐 좀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밀어야 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기죠. 좀비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롭 좀비 며칠 전에 노래를 보내드렸지만 롭 좀비가 대표 아티스트가 되겠고요.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네,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짠짠짠짠 그건 상세하게 방을 만든 다음에 알려드릴 테고요. 유령, 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유령이라 불리운다. 학교나 학적부에 이름은 있으나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여 가정에서도 아무도 그가 집에 들어왔는지 나간지 모른다. 단지 새벽에 냉장고 속에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음식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놈의 자식 같은 식으로 부르고 있으며 같은 집에 동거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 그 다음은 환자. 주위 사람들에게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존재. 그 사람과 말하고 있으면 자신도 이상해지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존재. 일꾼, 새벽 2시에 방송 듣는 이유가 뭔가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사람.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 잡무 처리하는 사람, 만화가 지망생, 디자이너, 딴따라 등 이런 식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드라큘라,
새벽 2시에 깨 있을 수밖에 없는 구슬픈 이유. 이들은 햇빛이 싫어 낮에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존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라고 해도 안 자고 개기는 캐릭터이며 이들이 자는 시간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마녀, 여성 전용 캐릭터.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방문을 꼭 잠그며 뭘 하는지는 모르나 한밤중에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어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캐릭터. 천민, 방송에 참여는 하나 아침에 출근을 하며 월급이 80만 원이 넘으며 6개월 이상 일장한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다른 캐릭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천민이다. 그리고 레벨에 대한 거는요, 글이 하나 소개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레벨업을 허락을 해드릴 때 바로 레벨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방송하면서 글이 2번 나왔던 분들은 레벨 마이너스 2가 되시고, 한 번 나왔던 분들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레벨 멋대로 조작해서 뭐 마이너스 99에다가 희한한 캐릭터, 막 이런 변종 캐릭터들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변종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로 활동을 만일 본인이 우기고 하시더라도 안 잘린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령 커뮤니티, 환자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따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 정신머리 없어. 어딨어? 여기 있다. 제가 파일을 저쪽에 놓고 와서요. 지금 옆에 그 파일 좀 방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 집어줄 스태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를 집으러 가는 동안에 소리가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SBS에 있는 컴퓨터는 이게 방송 사고가 난 줄 알고 3초 이상 사일런스가 돼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자동으로 딴 비상음악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게 하려면 저쪽으로 제가 뛰어갔다 오면서 소리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방송을 하다 느닷없이 지 혼자 막 미친놈처럼 노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딴짓하러 조 옆에 어디 가나 보다. 뭐 물 들어가나 뭐 주스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주워 왔어요. 마침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단속 대상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ghoststation.lycos.co.kr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sbs.co.kr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서 곧 유령방송국의 비밀경찰 조직이 가동되어 다음과 같은 자들을 처벌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1. 도배. 도배했습니다. 도배. 한 번 올린 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글 이렇게 무대기로 올리고, 그리고 사연을 자기 사연이 방송에 안 나오고 지나쳐 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쳐 갔다. 정말 지나쳐 간 경우죠. 2. 지금 뽑혀서 인쇄용지에 인쇄가 되어 해철이가 읽을 거를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난 것 같으면 이미 한 번 지난 글들 그거 도루 살려서 앞쪽 날짜에다 또 집어넣지 마세요. 일하기 귀찮아요. 다 읽어봤어요. 내용 아니니까 방송 안 한 거야. 왜 그래요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글 올려서 자기 아이디가 한 페이지에 막 여러 개 나오도록 이렇게 도배해 놓으시는 분들, 특히 준비위원회 게시판이라든가 저한테 보내는 게시판은 괜찮은데 거기 게시판 보면 1번 있죠. 그 1번 게시판이 주로 우리 사연 받는 데인데 거기서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글을 다 읽어보고 인쇄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굉장히 힘들걸랑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배하지 말아주세요. 2. 냉무 단속합니다. 냉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이런 용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내용 없는 거 있잖아요. 괜히 제목에다가 닭이 똥 쌌다 막 이런 거 써놓은 사람 누구야? 그거 뭐 방송에다 어디다 쓰라고 그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이거 단속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 요원이 다 확립이 안 됐어서 그런데 경찰 지금 숫자 확보하는 대로 레벨 조작자들 엄벌할 예정입니다. 뭐 마이너스 99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러시는데 그냥 자기 레벨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그런 식으로 해서는 글재주가 없을 건데 무슨 수로 내가 글 써서 발표돼서 레벨이 올라가는, 레벨이 올라가는 방법은 글을 올려서 그 글이 방송이 돼야만 레벨이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환자방, 좀비방 이렇게 봐서 단체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이번에는 좀비방이 완전히 유령방송에서 우승이다. 그러면 좀비방 소속 모든 사람들이 레벨업이 된달지 뭐 등등의 가지각종 레벨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엽기 이벤트, 파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파티를 열 때 가장 심하게 삽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왕창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아주 일부 몰지각한 경우에는 용섭씨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 또박또박 읽으면서 제가 무지하게 개쪽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본인도 무지하게 수치스러워서 글을 읽는달지 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속 대상 엄벌하며 레벨 10 이상 완전히 단축시켜버릴 예정입니다. 첫째, DJ 이름 오기 하는 경우 매우 일부 나이 어린 청취자 가운데서 제 이름에 해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딴 사람들 뭐라고 썼는지 남이 쓴 글이라 좀 보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철이 아저씨 등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자 말고 면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겠습니다. 아저씨라니 기분 나쁘게 절대로 못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속은 비밀경찰 요원들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단속하여 그 처벌이 어떤 식으로 가혹하게 될 것이냐, 그거는 뭐 굉장히 엽기적인 고문 퇴폐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예쁜 언니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예쁜 언니들의 노래 가운데서는 절벽인 경우에는 절대로 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언니들은 절벽이 아니니까. 키티,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키티. 그 고양이 키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눈 단추구멍 눈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데 키티 그러면은 뭐 서양에서도 거의 고양이한테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런 예쁜 이름이 붙은 여성 4인조입니다. 나이들도 굉장히 어리고요. 얼굴에서 아직 소녀 티가 안 가셨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이 변태 엽색 아저씨인 제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해 보이네요. 특히 기타인 그 팔론 버우맨이라는 여자애는 상당히 큰 부분은 크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갔으며 예쁜 언니 4인조 키티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Do you think I'm a whore? 내가 걸레로 보이냐? 라는 뜻이 되겠네요. 크리드의 What If 보내드렸습니다. 머리를 열라 흔들었더니 조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목소리를 다시 깔려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상당히 가증스럽네요. 저는 조금 전까지 보일러실에서 머리 무지하게 흔들고 있었거든요. 보일러실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하는 여기 스튜디오가 지하실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일러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말하고 있을 때 보일러 소리 이렇게 우웅 하는 소리 들어갈까봐 끌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바로 좀 흔들고 왔죠. 저 보일러를 방음을 좀 해야 될 텐데. 어제 두 번째 방송을 들었었죠. 해철님 처음엔 약간 긴장하신 것 같던데. 오랜만에 방송 진행이라 그런가 하면서 속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술문화에 관한 주장들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논술 그 자체였어요. 경험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고 느낀 것들을 실감나게 근거로 대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대는 것, 그거야말로 논술이 아니던가요. 요즘은 대학별로 구술 시험을 본다는데 해철님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훈련이 되겠더군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적극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숙제는 방송 소감문 쓰기가 아니라 해철님 의견에 찬성 혹은 반대 입장 달기입니다. 좋은 텍스트가 될 것 같네요. 땀 한 방울 찍? 얼굴에 줄 쫙? 당황. 한 가지 걱정은 말투나 삐딱한 사고방식이 물들면 어쩌나 하는 것인데 그래 나 삐딱해요. 일단 자기 입장과 주관을 뚜렷하게 가진 다음에 사회적 용어나 객관적 근거 대기로 다듬어야겠지요. 그건 제 몫이 될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울러 제대로 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이 나오면 제가 여기에 올려드리죠. 이만 총총 장은경 드림 아이디 천민 마누라. 논술 왜 방향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진행과 홈페이지에 대한 소견. 이동호 씨. 첫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 PD님께서 한때 말씀하시던 교수님이 이 시간에 방송 들을까라는 질문에 간단히 먼저 답을. 네, 듣습니다. 물론 전 전임 교원은 아닙니다만 새친 교수죠. 가려 열고 시간 강사, 땀 한 방울 찍. 각설하고 간단한 피드백을. 홈페이지의 상업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어제, 아니 오늘이군요. 얘기하신 캐릭터는 찾아볼 수 없는 대신 대마왕님의 음반 판매가 들어있군요. 아니 이 아저씨가? 그러면 이거 만들면서 음반 판매 해가지고 내 판도 좀 팔아먹자 뭐 이래가지고서 제가 거기다 만들었겠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분들이 올렸지. 에이, 기왕 그런 게 있으면 팔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팔리면 더 쪽팔려요. 첫 방송이 다소 센세이셔널 하긴 했습니다만 다소 자기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거예요. 인공적인 쇼죠 뭐 첫 방송은. 하지만 일부러 그러한 느낌을 의도하신 듯해서 뭐 그럭저럭 들을만 합니다. 하루에 애국가를 2번 듣는 저로서는 한밤에 이런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볼륨을 올려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연구실에서 인터넷을 쓰는 저로서는 컨커런트한 진행 참여는 불가능하기에 이렇게 잡다하게 글을 올립니다. 교수님, 다음부터 글을 올리실 때는요. 물론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쪽 계급으로 봐서는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시는데 욕은 쓰지 말아주세요. 방송의 진행에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윗분들께서나 방송심의위원회에 호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게 그 윗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라니까요. 1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글쎄요. 아무 준비와 생각 없이 가로 열고 물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이란 게 장난이 아닌 걸 본인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 믿기에 2-3시간을 보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방송을 들은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글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괜찮은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학생들이 토끼눈이 되어 있을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두서없이 썼습니다. 예,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무 준비와 생각 없이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을까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프로페셔널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거를 믿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아무런 준비와 생각 없이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로서 내가 감히 그래도 많은 사람이 듣는 또 인터넷과 공중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거의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시험 방송을 하면서 겁도 없이 오그라드는 간을 막 붙들면서 겁내면 안 돼, 겁내면 안 돼 이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방송에 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프로의 경지라니까요. 아자아자. 일꾼들의 글이 몇 개 들어왔어요. 지금은 작업 중. 휘리릭 일꾼 레벨 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글 맨 끝에라도 본명 성함을 석자를 밝혀주세요. 그래야 특히 글 읽고 나서 재미없거나 쪽줘야겠다 싶은 사람 잔인하게 본명 대면서 쪽주죠. 밤마다 눈을 부릅뜨고 나는 천재당이라고 최면을 걸면서 하얀 종이 위에 꿈을 그려나가는 밤에 피는 흑장미라고나 할까. 나 지금도 거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해철님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어시 씨양이 돌을 굴려가며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크크크. 다음에 화실 비화를 공개해드리지요. 오늘은 이만 빠이. 크리스탈 문 일꾼 레벨 제로. 난 일꾼이라네. 내 캐릭터는 일꾼이랍니다. 화실에서 밤마다 하얀 종이와 씨름하는 시민이죠. 오늘은 화실에 좋은 일이 있답니다. 우리 작가쌤의 귀 빠진 날입니다. 케이크 사다 놓고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작은 파티라도 하려고요. 나이를 공개하고 싶지만 퇴실될 것 같아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쌤 좋은 만화 열심히 그리라고 해철님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이 DJ 이름 대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이런 거는 이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신청 그거에 나오는
너무나 상투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뻔한 문장. 앞으로 이 문장 쓰면 감점. 그리고 C양도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럼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우리 일꾼들의 글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야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도 그 만화가 분들이 특히 글들을 괜히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연재될 스토리도 미리미리 살짝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만화가 여러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화실과 하고 계신 작품과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식구들한테 종종 알려주시기 바라겠어요. 궁금해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간접 PR이라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63빌딩 올라가서 석유 끼얹고 좀 삽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건 뭐라 그럴게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죠? 자, 다음 곡 뭘로 들을까요? 우리 좀 거한 걸로 해가지고 오늘 묵직하게 한 방 더 세배볼까요? 아니면 음울한 노래. 방송 처음에는 오늘 사실 무지하게 우울하게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 우울한 척, 멜랑거리한 척 시작해가지고 중간에는 지금 또 초잡 떨고 오도 방정의 노래는 또 메탈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그렇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도 방송되나요? 엽기 커플인 제 친구 이야기 기가 막힙니다. 이들 사이는 일반 커플과는 좀 달라요. 서로 아껴 하면서도 남자는 바람 피는 버릇을 고치질 못하는데, 이거 뭐 그렇다고 치고, 신기한 건 이 남자는 딴 여자랑 자고 와서는 매번 여자친구인 제 친구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엽기 커플이라고 하죠. 근데 제 친구는 매번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랬냐면서 넘어가요. 제 친구 알, 어차피 하룻밤 즐기다 온 것뿐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속이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주는 남친에게 고맙다나? 가로 열고 네 참, 저 같은 벌써 CX 화나거나 질투가 나진 않냐, 불안하진 않냐 등의 신문을 해봐도 그렇지도 않대요. 전 전혀 이해 안 됨. 늘 그렇게 껄껄 웃던 그녀였는데 얼마 전에 그 문제의 남친이 또 하룻밤 놀아났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지? 그런데 이번에는 제 친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긴 했다는데 심장에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아프더래요. 지금 제 친구는 꼭 화살에 맞은 천사가 스스로 그 화살을 뽑아내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밤잠을 며칠째 못 자고 자꾸 울기만 한다고. 저는 확 깨버리라고 했지만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대요. 제가 더 답답한 거 있죠? 저는 도저히 조언 플러스 위로의 힘이 딸려서리 남녀 간 문제에 웬즈이 박사일 듯한 오빠의 성의 있는 조언을 부탁드려요. 1. 첫 번째,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번엔 왠지 힘들다는 얘기를 남친에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가 깨지진 않을까 하는 것. 예. 자, 그럼 이 상세한 어드바이스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럼 그 얘기부터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그 한 여권론자인 여성하고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 물론 이분들은 커플이니까 간통은 아니지 이거. 간통죄 폐지 과연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불꽃 튀기는 논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현실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 여성들이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고 남자들한테 너무나 그냥 바보같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뭐 사실 남자 쪽 입장이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를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건데 마음 떠난 사람 억지로 법적으로 붙잡아서 뭐 어떡하자는 거냐. 그리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딱 그 개개인만의 세계고 그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 법으로 막 남이 간섭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사실 얘기하고 있는 양측 입장 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절반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그런 토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남자는 바람 피고 여자는 안 그러고 여자 쪽에서는 그냥 봐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자친구 바람 막 피고 남자친구는 에이 그래 한수 없지 뭐 하는 경우라도 사실 남녀 문제는 지극히 애매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한 명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고 그 미묘한 심리적 뭐 말할 수 없는 뭔가 그 사람 하나라는 그 정말 물하고 뭐 몇 개 안 되는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 육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의 우주가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일을 그 자기들이 룰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주위에 패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유니크한 룰을 정하든 특별한 일을 정하든 그건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간다.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첫 번째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번엔 왠지 힘들다는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두 사람 사이가 깨지진 않을까 하는 것. 예. 제 생각은요. 깨지지 않고 둘이 간다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원인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사람 사이가 깨지지 않을까 하려는 맹목적으로 그냥 이 사이를 계속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힘든 얘기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꿍꿍 앓으면서 가야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매몰차게 얘기하면 저도 그 글 보내신 분 같은 입장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만나겠는가? 제가 지금껏 들은 두 사람 스토리로는 단지 이 남친의 바람 피는 걸 봐준다는 편안함 하나 때문에 제 친구랑 사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뭔가 플러스 알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 얘기를 남자가 들으면 앞으로 제 친구에게 솔직해질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의심도 생기게 되고 이것이 두 번째. 예,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요. 그건 그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네요. 이건 정말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게 뭐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자 바람 피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불고 허락받고 하든가 아니면 죽는 날까지 귀신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 입 딱 다물고 아예 모르게 하든가 제일 좋은 건 제가 이 말하면 다들 막 웃을라 그러지 웃을 준비하고 있지 웃지 마요 안 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요. 세 번째, 자신의 느낌조차 표현할 수 없는 사이라면 진정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것.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정말 궁금해요. 이건 제가 남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어, 상대방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내 짝을 만나면 그럼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두 사람 사이를 침몰시키는 것 같고요. 어, 외롭지 뭐 누군가를 만나도 똑같이 외로운데 단지 나 혼자 외로워하는 것과 같은 공간에 앉아서 둘이 같이 각자 외로워하면서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하고 아 그래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로워 힘들어 뭐 이렇게 서로 지켜봐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네 느낌을 다 표현하고 상대방이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상대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이 통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정말로 100%다 알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결론은 이거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남들이 미주알 고주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제 생각을 좀 말하자면 일단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의 최대 취수일까? 남자는 바람을 펴야만 그렇다 그래야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 쪽에서는 그렇다면 가슴이 아프다면 그럼 결국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어, 사람이 개도 아닌데 어느 정도 참을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마음 아프다 그러면 조금 미안해할 줄도 알고 가증스럽더라도 당분간 중지라도 할 줄 알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끝곡 틀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주저리 떠들다가 시간 무지하게 많이 갔거든요. 가다가 잘리겠네요. 뭐 한 수 없죠 뭐. 그냥 들으세요. 내일 봬요.